새벽 4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법이죠.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며 아직 잠들어 있는 며느리 미영이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어제도 늦게 들어와서 시어머니 회사. 사람들이 집에 놀러 온다고 할 때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더군요. 나야 뭐 그냥 평범한 반찬 가게 하는 시어머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이고 이 정도면 될 것 같네. 30년째 손에 익은 깍두기 써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깹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콩나물 무침, 시금치 나물까지. 오늘도 변함없이 준비해야 할 반찬들이 줄을 서 있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미영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지만 여전히 예쁜 며느리예요. 응, 일찍 나가야 해서. 미영아, 아침은 냉장고에 미역국이 있으니까 데워 먹어. 어머니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 동네 쪽 시장 안 가시죠? 미영이의 목소리에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제 회사 동료가 이 근처에 산다고 했거든요. 또 시작이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회사 사람이 이쪽에 산다고 해서요. 미영이는 말끝을 흐렸지만 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걸 동료들이 보면 창피하다는 거겠죠. 30년을 이 일 해왔는데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다고. 하지만 며느리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대기업 과장까지 승진한 똑똑한 여자가 시어머니 때문에 동료들 앞에서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알겠어. 오늘은 북부시장 쪽으로 가볼게. 아, 네. 감사해요, 어머니. 미영이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씁쓸해지더군요. 시계를 보니 벌써 5시. 서둘러 30년 된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 앞치마는 남편이 처음 가게를 차려줄 때 사준 거예요. 천이 다 닳아서 여러 번 기워 입었지만 왠지 버릴 수가 없어요. 여보, 우리 미영이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지하철을 타고 북부시장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스쳐가는 새벽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이면 평소에는 동네 시장에 도착해서 벌써 가게 문을 열고 있을 텐데. 휴대폰에서 문자 소리가 났습니다. 최순희 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정수가 오늘 본사 회의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언제까지 그 애들한테 숨기고 살 거야? 순희 언니,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휴대폰을 끄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아직은 참아야 할 때입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진짜 실력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단다. 북부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편에서 언젠가는 모든 게 밝혀질 날이 올 텐데 하는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다는 걸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미영이가 회사 야유회에 간다며 아침 일찍 단장을 하고 나갔거든요. 어머니, 오늘 야유회라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걱정 마세요. 기분 좋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나가는 며느리를 보니 나도 덩달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늘은 마음 편히 동네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오늘은 오랜만에 단골 할머니들 얼굴 좀 보자. 오전 10시쯤 평소처럼 정숙이네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단골인 박 할머니가 오셔서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머, 혹시 박미영 과장님 어머님이세요? 뒤에서 들리는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여자분이 신기한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혹시 저를 아시나요? 아, 정말 신기하네요. 저 박미영 과장님 팀 김소희예요. 과장님이 어머님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여기서 뵐 줄이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영이의 회사 동료였던 거예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아, 그러시군요. 미영이가 평소 회사에서 신세 많이 지나 봐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에이, 무슨 말씀을. 그런데 어머님이 여기서 장사하신다고는 안 들었는데요.
미영 과장님이 어머님은 집에서 쉬신다고. 김소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이가 동료들에게 제 직업을 숨겼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래, 그렇게 창피한 시어머니였구나. 아, 네. 그냥 취미 삼아 하는 거라. 변명처럼 중얼거리는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김소희는 몇 가지 반찬을 사면서도 계속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미영이가 야유회에서 돌아왔을 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제게 달려와서는 어머니,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왜? 무슨 일이야? 김소희가 어머니 봤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거 봤다고. 아, 역시 그랬구나.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영아, 그게 뭐가 잘못된 거니? 장사가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이 아니라. 어머니,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과장님, 어머님 시장에서 장사하시네요 하면서 다들 그런 눈으로 보는데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시어머니였나 봅니다. 그때 아들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왜들 그래? 무슨 일이야? 여보,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걸 내 회사 사람이 봤대. 나 정말 죽고 싶어.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아내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래도 수진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도 할 말이 있으실 거야. 어머니, 정말 부탁드려요. 이 동네 시장은 제발 안 되겠어요. 다른 곳에서 해주세요. 미영이의 간절한 부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을 이 동네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내가 그렇게 창피한 존재인가? 알겠어. 내가 다른 곳 알아볼게. 그날 밤 혼자 방에서 30년 된 앞치마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정수가 우리 이제 시작이야. 작은 가게지만 정성껏 해보자며 사준 그 앞치마를 말이에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아들 키우고 며느리 맞이하고. 이게 잘못된 건가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린 밤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나는 30년간 뿌리 내린 동네 시장을 떠났습니다. 새벽 4시,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짐을 쌌어요. 30년 된 앞치마를 접어서 가방에 넣으면서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정말 남이 되는 건가? 어머니, 벌써 나가세요? 미영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지만 예전처럼 따뜻한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사흘 전 일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거든요. 응. 강북구 쪽 시장에 자리 하나 알아봤어. 아, 네.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짧은 인사만 나누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하는 먼 곳이었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새로운 시장은 낯설었습니다. 30년간 정들었던 단골 할머니들도 친구처럼 지내던 옆 가게 아주머니들도 없었어요. 모든 게 처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여기서 뭘 파실 거예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30년간 이 동네 터줏대감이었던 제가 이제는 그냥 새로 온 상인일 뿐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첫날 매출은 형편없었습니다. 단골 없는 반찬 가게가 얼마나 초라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는 민수와 미영이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평생 그 자리에서. 여보, 제발. 나 진짜 힘들어. 이해해줘. 나는 문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결국 아내 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30년 전 남편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정수가 우리 민수만큼은 진짜 실력으로 성공하게 하자.
돈 때문이 아니라 인격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그래, 여보. 우리가 힘들어도 민수는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자. 그때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 때문에 가족에게서조차 외면당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족들과는 제대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고 미영이는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어요.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가족이었나. 어느 금요일 저녁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순희 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정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새로운 곳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언니 목소리가 왜 이래? 많이 힘들지? 순희 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언니 나 정말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수가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하는 게 어때? 30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그런데 지금 가족들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면 언니 그래서 더 말해야 하는 거야. 더 늦기 전에.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지금이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말할 때일까요? 그날 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정숙인의 반찬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전국 127개 매장 현황표, 연매출 보고서. 30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들이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이 모든 걸 숨긴 이유를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엄마 나는 커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 말 때문에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정말 때가 온 건 아닐까? 하지만 가족들의 상처가 너무 깊어 보였습니다. 지금 진실을 말한다면 더 큰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다시 먼 시장으로 가야 하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언젠가는 모든 게 밝혀질 텐데 그날이 언제가 될까? 30년 된 앞치마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돌아올 때까지. 새로운 시장에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최순희 언니였어요. 30년 넘게 함께해온 절친한 친구이자 아직 아무도 모르는 저의 사업 동반자였죠. 정수가 여기가 어디야?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순희 언니가 헐떡이며 제 가게 앞에 섰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언니 어떻게 여기까지? 당연히 와야지. 30년 같이 일한 동업자가 이런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언니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정수가 이제 정말 그만해. 애들한테 진실을 말하자. 언니 아직은 뭐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언제까지 숨길 거야? 민수는 이제 40이 넘었어. 충분히 이해할 나이라고. 순희 언니는 제 반찬을 하나씩 맛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맛은 여전히 최고네. 그런데 정수가 본사에서 계속 연락 와. 회장님이 언제 복귀하시냐고. 아, 이제 정말 한계구나. 언니 조금만 더 기다려줘. 가족들이 너무 상처받아서. 그래서 더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면 미영이도 생각이 바뀔 텐데. 그때 순희 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최순희입니다. 아, 김 과장님. 네, 회장님은 지금. 잠깐만요. 언니가 저를 보며 수화기를 가렸습니다. 정수가 본사 영업팀에서 전화야. 그랜드 서울이라는 회사에서 웨딩홀 계약 문의가 들어왔다는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랜드 서울. 미영이의 회사 아니었나요? 언니, 그랜드 서울이 어떤 회사야? 호텔 웨딩 전문 업체래. 아, 그런데 담당자 이름이 박미영.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우리 회사와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가 그 회사 회장인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언니, 그 계약 어떻게 할 거야? 정수가 이게 바로 기회야. 이 계약을 통해서 미영이한테 진실을 알려주자. 순이 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이가 충격받을 텐데. 충격받는 게 당연하지.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무시했는데. 정수가 내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미영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정수기네 반찬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드디어.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언니, 이 계약 따내면 내가 승진은 확실해. 정수기네 반찬이 얼마나 유명한 브랜드인데. 미영이의 목소리에서 들리는 기쁨이 제 가슴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가 바로 그 회사의 회장인 줄도 모르고. 어머니, 저녁 드세요. 미영이가 제게 말을 걸었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응, 고마워. 어머니, 혹시 정수기네 반찬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제가 회사에서 그 본사랑 계약을 따려고 하거든요. 되게 큰 회사래요. 전국에 매장이 100개가 넘는다고 하던데. 127개야, 미영아. 그래? 잘 됐네. 그런데 신기한 게 회사 이름이 어머니 이름이랑 똑같아요. 정수기네 반찬이라고. 미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와 같은 이름인 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가 보네. 그날 밤 민수가 늦게 들어와서 미영이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정말 신기하지 않아? 엄마 이름이랑 똑같은 회사랑 계약하게 될 줄이야. 정말 우연의 일치네. 그런데 수진아, 엄마한테는 좀 잘해줘.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셔. 나도 알아. 근데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벽 너머로 들리는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직은 제 진짜 모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이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결정했어? 이번 계약을 어떻게 할 거야? 언니. 정수가 30년이면 충분해. 이제는 내가 행복해질 차례야. 더 이상 숨어서 살지 마. 순이 언니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30년이면 충분했을까요? 아들이 자신의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기다린 시간이 말이에요. 이제 정말 때가 온 걸까?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영이가 그토록 원하는 계약, 그리고 그 계약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답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영이는 친구들과 쇼핑을 나갔고 저는 새로운 시장에서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엄마,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서둘러 거실로 나가보니 민수가 제 오래된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가방. 평소에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가방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엄마, 이게 뭐예요? 민수의 손에는 정수기네 반찬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30년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그 서류를. 아, 드디어 들켜버렸구나. 민수야, 그건. 엄마, 등기부등본에 보니까 엄마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전국 127개 매장 현황표.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고 있었어요. 이 연매출 보고서는 또 뭐고요? 800억. 엄마, 이게 정말 엄마 회사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지켜온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민수야, 앉아라. 엄마가 얘기해 줄게. 소파에 앉은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로 이 모든 게 엄마 거예요. 수백 개 매장을 가진 회사의 사장이었다고요? 그래. 맞다. 그럼 왜?
왜 30년 동안 숨기셨어요? 왜 저를 속이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왔구나. 민수야, 엄마가 너를 속인 게 아니야. 엄마는 너를 진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깊은 숨을 고르고 3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를. 민수야, 너 기억나니?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씀. 아빠요? 네, 아빠가 마지막에 엄마한테 부탁했어. 정수가 우리 민수만큼은 정말 실력으로 성공하게 해달라.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인격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민수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빠는 가난하게 자라서 남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았거든. 그래서 너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하고 싶어 했어. 하지만 돈으로 만들어진 성공이 아니라 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공을 원했지. 그래서 엄마가? 그래. 아빠와 약속했어. 절대 회사 도움 없이 너를 키우겠다고. 내가 진짜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다고. 30년 전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말들이. 정수가 우리가 못 받은 교육, 우리가 못 가진 기회를 민수한테는 다 주자. 하지만 공짜로 주지는 말자.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해주자. 민수야, 너 어릴 때 말했잖아. 엄마, 나는 커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남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그런 말 했었나요? 그 말을 듣고 아빠와 나는 더욱 확신했어. 이 아이는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30년 동안 평범한 반찬가게 사장인 척했어요. 저 때문에? 척한 게 아니야. 엄마는 정말로 반찬가게 사장이었어. 매일 새벽에 나가서 정말로 김치도 담그고 나물도 무치고. 그게 다 진짜였단다. 하지만 동시에 큰 회사 사장이기도 했고요. 회사는 순이 언니가 대신 관리해줬어. 엄마는 정말로 작은 가게에서 정말로 손님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며 살았단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럼 제가 대학 갈 때, 회사에서 힘들 때, 결혼 준비할 때, 그 모든 순간에 엄마는 도와주실 수 있었는데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 미안해, 민수야. 왜요? 왜 그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내가 진짜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거든.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훌륭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들어선 미영이는 우리의 진지한 분위기를 보고 멈칫했어요. 왜들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민수가 미영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큰일 났어.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큰일이요? 왜들 그렇게 심각해요? 미영이가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사실은. 민수야, 내가 직접 말할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비밀을 며느리에게도 털어놓을 시간이었어요. 미영아, 앉아라. 엄마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미영이의 표정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거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영아, 엄마가 정숙이네 반찬 본사 회장이야. 그 순간 미영이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꼼짝하지 않고 저를 바라봤어요. 네, 뭐라고요? 내가 계약하려던 그 회사. 그게 엄마 회사야. 미영이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히스테리컬하게 웃기 시작했어요. 아, 설마요. 농담이시죠? 어머니가 무슨 회장이라고요? 미영아, 농담이 아니야. 진짜야. 민수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미영이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본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를 바보로 만드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굴었는지 보고 계셨던 거예요. 미영아, 그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직업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보다 훨씬 성공한 분이셨다고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한 것도, 동네에서 창피하다고 한 것도. 이게 바로 내가 두려워했던 순간이구나. 미영아, 엄마도 힘들었어. 너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힘드셨다고요? 저를 시험해 보신 거잖아요. 며느리가 얼마나 속물인지 지켜보신 거잖아요. 미영이는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떡해요, 어떡해. 저 정말 바보예요. 회사 사람들한테 어머니 욕한 것까지 다 들켰을 텐데. 눈물을 흘리는 미영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영이가 한 말은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한 짓들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체면과 직장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민수가 아내를 말렸지만 미영이는 계속 울면서 중얼거렸어요.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내가 회장님 며느리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영아. 제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건 엄마 마음이 아니라 내 체면이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30년 동안 숨기고 살면서도 내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했는데 정작 너는 지금도 내 걱정만 하고 있어. 미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충격받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너는 처음부터 엄마를 무시했잖아.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그렇게 창피했어. 너 때문에 30년 터전을 떠났는데도 고마운 줄 모르고. 어머니.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너한테는 그냥 회장님이면 되잖아. 민수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수진이도 충격받은 거예요.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이렇게 당해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더니 이제 와서 뭐?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가족애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좋아. 이제 진실도 다 말했으니 각자 알아서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어디든. 이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으니까. 현관으로 향하는 제 뒤에서 민수와 미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복도에 서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0년을 준비한 순간이 이렇게 끝날 줄이야.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집을 나온 저는 순이 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해온 친구 집이 지금 유일하게 갈 곳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흘리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30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정수가 왜 이렇게 늦게 와? 무슨 일이야? 순이 언니가 문을 열자마자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니, 다 끝났어.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졌어.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순이 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수가, 그래도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잖아.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었던 건 괜찮아. 그런데 미영이가 여전히 자기 걱정만 하더라고. 그때 순이 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제발 집에 돌아와 주세요. 목소리가 많이 다급했습니다. 순이 언니가 저를 바라보며 전화를 받았어요. 민수야, 엄마는 우리 집에 계셔. 그런데 너희들이 엄마한테 너무했어. 아줌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엄마 좀 집에 보내주세요. 수진이가 계속 울고 있어요. 한편 집에서는 미영이가 정숙의 방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30년 된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민수가 전화로 읽어주는 일기 내용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오늘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다. 얼마나 기뻤는지. 회사 돈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우리 아이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니까. 돈 없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마음 아프지만 이것도 다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자. 2018년 5월 20일. 민수가 결혼한다고 한다. 미영이라는 여자애는 착해 보인다. 처음엔 내가 회사 일한다는 걸 들으면 놀랄까봐 걱정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숨겨야겠다. 아직 민수가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는. 2023년 9월 30일. 미영이가 내 직업을 창피해한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해한다. 나도 젊었을 때는 체면이 중요했으니까.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거야.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가 이렇게 많이 참으셨는데 저는 왜 몰랐을까요? 그때 미영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였어요. 미영이의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일기를 보니까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겠어요. 그런데도 저를 미워하지 않으시려고 애쓰셨던 거네요. 미영아. 어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제가 너무 속물이었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미영이가 발견한 건 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이 30년간 모아둔 것들이 있었어요. 민수의 상장들, 어린 시절 그림들, 그리고 미영과의 결혼식 사진까지. 모든 기념품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나쁘게 굴 때마다 어머니는 제 사진을 보며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하려고 하셨던 거죠. 특히 미영이의 마음을 움직인 건 정숙이 써둔 메모였습니다. 미영이를 위한 생일 선물 아이디어 명품 가방. 아니야, 너무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 손수 만든 반찬? 이것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뭘 해줘야 기뻐할까? 언젠가는 내 마음을 받아줄 날이 올까?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는 항상 저를 생각해 주셨는데. 순이 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수가 들었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언니, 그래도 상처는 남아있어.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려워? 그때 민수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제발 집에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민수야. 엄마, 저도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회사 회장이라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건 어머니의 그 마음이었어요. 순이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가,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서로 상처 주고받으면서도 결국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지. 창밖을 보니 벌써 밤이 깊었습니다. 집에서는 민수와 미영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감춰온 비밀이 이제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족들도 제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언니, 집에 가볼게. 그래, 정수가.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숨길 것 없이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숨길 것 없이 집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무언가 달라진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미영이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미영이는 제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30년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미영아 됐어. 일어서.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제가 얼마나 운 좋은 며느리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민수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40년을 키워주셨는데 엄마 마음도 모르고 가족이 이렇게 진심으로 마주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였어. 그래,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가 중요하지.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앞으로 회사 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회사? 저희가 이제 어머니가 회장님이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맞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구나. 미영아, 엄마는 여전히 시장에서 반찬 만드는 정숙이야.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네? 회사 일은 순이 언니랑 전문 경영진이 하고 있어. 엄마는 현장이 좋아. 손님들 얼굴 보고 정성 들여 반찬 만드는 게 좋다고. 미영이와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계속 시장에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 다만 이제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미영아. 네, 어머니. 내가 원한다면 가끔 엄마 가게에 와서 도와줄래? 진짜 반찬 만드는 법 배워보고 싶지 않아? 미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도와드려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잖아.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는 주말마다 시장에 나와서 저와 함께 반찬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늘어가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어머니, 이 깍두기가 이렇게 맛있으려면 비법이 있나요? 비법은 없어. 그냥 정성이야. 먹는 사람 생각하면서 만들면 돼. 먹는 사람 생각이요? 그래. 이 반찬을 먹을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지.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정성스럽게 물을 썰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토요일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 김소희가 가족들과 함께 찾아온 거예요. 어머님, 여기가 정말 어머님 가게였네요. 소희야, 어서 와. 이쪽은 우리 미영이고. 과장님, 안 오신다고 하시더니 역시 나오셨네요.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시어머니 손맛이 최고거든. 너희도 꼭 맛봐야 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미영이의 모습이 기뻤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이제 주말마다 올게요. 그날 저녁 집에서 셋이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신기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큰 회사 사장님인데도 손님들한테는 그냥 동네 아주머니세요.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야, 민수야.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 똑같은 사람이거든. 어머니, 그런데 30년 동안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너희들 보는 재미로 견뎠어. 특히 민수가 자기 힘으로 성공해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뿌듯했단다. 엄마. 그리고 미영아, 너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아서 존경스러웠어. 미영이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이미 좋은 며느리야.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미영이는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했고 민수는 주말마다 시장에 나와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시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게 정말 많아요. 뭘 배웠는데? 진짜 성공이 뭔지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게 진짜 성공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것.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풍경이 참 평화로웠어요. 30년을 숨기며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자연스럽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는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시장에서 반찬을 만드는 정수기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결국 사람이구나. 30년 된 낡은 앞치마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앞치마와 함께한 시간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으니까요. 내일 아침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으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제가 찾던 진짜 행복이었습니다.